나는 이제 못하겠어. 집안일은 그냥 당신이 해. 왜? 이번 달은 당신 차례잖아. 나는 일이 바빠서 집안일까지 할 시간이 없어. 영숙 씨는 비웃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나도 일하면서 집안일 하잖아. 내가 이제 당신보다 잘 버는데. 그럼 차라리 당신이 살림 도맡아서 하는 게 어때? 돈은 내가 벌어올게. 보자 보자 하니까. 당신 미쳤어? 지금 나보다 잘 번다고 무시하는 거야. 왜? 당신이 집안 살림은 놀고 먹는 거라며? 나는 단지 당신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뿐이야. 심지어 지금은 우리 아들도 다 커서 육아는 안 해도 되잖아? 그때는 젊었잖아. 나도 젊었으면 이런 거 쉽게 쉽게 했어. 아이고, 됐네요. 그때 나만 젊었어? 당신도 젊었잖아. 맨날 집 오면 일이 힘들다. 집안 일밖에 안 하는 당신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무튼 당신 얼마 뒤면 은퇴할 때 됐으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내조해. 돈은 내가 벌게. 야, 남자가 내조는 무슨 내조야? 동네 쪽팔리게. 여보, 그만 자존심 부리고 이제는 그만 인정해. 나는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여태까지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군분투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데 당신은 나의 노고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더라.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놀고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당신 꼴을 봐봐. 청소기 한번 돌리고 나면 지쳐서 소파에 쓰러져 있잖아. 순간 남편은 부끄러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58세 김영숙 씨입니다. 영숙 씨는 최근 들어 살아온 인생에 관한 그리고 가족에 관한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남편의 태도에 크게 실망했고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들었죠. 자식이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고민은 되겠지만 그 정도로 지금과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때 지적 호기심이 넘치고 야망이 가득했던 영숙 씨는 대학 시절 학보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고 논평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하며 기자 시험을 준비했었죠. 그러나 그런 꿈은 남편 이철용 씨를 만나면서 점차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과의 첫 만남은 지인의 소개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뚜렷했습니다. 영숙 씨에게 첫인상은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영수가, 내가 너 하나만큼은 어떻게든 먹여 살릴 테니까 넌 집에서 편히 살면 돼. 처음에는 이런 말이 애정 어린 배려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연애 기간 1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둘 다 직장에 다니면서 함께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3개월이 지났을 때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저녁 영숙 씨가 회사 일로 늦게 돌아왔을 때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영숙 씨는 지친 표정으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마감이라 일이 좀 많아서. 집에 와서 밥도 안 차려놓고. 내가 미리 문자 보냈잖아. 늦는다고. 그래서 뭐? 늦을 것 같으면 밥은 해놓고 나갔어야지.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너가 회사 다니는 거 다시 생각해봐. 결혼했으면 집안일은 여자의 몫이지.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당신은 살림이나 하고 애나 잘 키워. 영숙 씨는 놀란 표정에서 곧 화가 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농담하는 거야? 우리 결혼 전에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 나도 내 일이 있고 내 꿈이 있다고 말했잖아. 꿈 웃기지 마.
여자가 무슨 꿈이야? 집안 살림이나 똑바로 하고 말해. 특히 결혼 6개월 후 임신 소식이 들려오자 남편은 더욱 완고해졌습니다. 이제 애도 있는데 회사 그만둬. 애 키우는 게 내 일이야. 다른 사람들도 임신하고 출산해도 일하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권리도 있어. 뭐 권리? 애 생각은 안 해? 이거 완전 이기적인 여자네. 남편의 이런 말들은 영숙 씨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임신했을 때는 아이에게 집중해야 한다. 는 조언과 남편의 지속적인 압박에 영숙 씨는 결국 출산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죠. 그렇게 출산 후 영숙 씨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들 민호가 태어난 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육아에 매진했습니다. 수면 부족과 육체적 피로는 일상이 되었고, 이전에 즐겼던 독서나 친구들과의 만남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편이 돈에 대해 매우 깐깐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민호 옷을 좀 샀어. 할인하길래. 얼마? 왜 미리 말 안 했어? 너 또 돈 펑펑 쓴 거지? 15,000원. 그냥 세일하길래 필요한 것 같아서. 영숙 씨는 자신이 마치 용돈을 타 쓰는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전업주부로서 집안일과 육아를 하는 것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 대한 결정권이 전혀 없다고 하였죠. 어느 날 영숙 씨는 오랜만에 자신을 위해 작은 화장품 하나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거 새로 산 거야? 응, 오늘 할인하길래 하나 샀어. 당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우리 형편의 화장품은 무슨? 돈 낭비하지 마. 그냥. 나도 가끔은 나를 위해 뭔가를 사고 싶어서. 아이고, 철없는 여편네 사고 싶을 때마다 이것저것 사면 어떻게 살림을 꾸려? 맨날 집에서 놀기만 하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래. 남편은 영숙 씨가 친구들과 만나거나 외출할 때마다 늦바람 났냐, 뭐하러 나가냐, 돈 얼마나 쓸 거냐는 말로 간섭을 하기도 하였죠. 밖에서 얼마나 돈 쓸 거야? 여기 2만 원 줄 테니까 카드는 가져가지 마. 영숙 씨는 이런 질문에 항상 위축되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꼈고 점점 더 외출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점점 더 좁아져 갔고 사회적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육비가 늘어났고 가정 경제는 더욱 빠듯해졌죠.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여전히 영숙 씨가 살림을 제대로 못해 돈이 부족하다 생각했죠. 여보, 민호 학원비도 있고 생활비 좀 늘려주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이 좀 더 아껴 쓸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영숙 씨의 좌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남편 이철용의 그림자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텼지만 착각일 뿐이었죠. 때때로 대학 동창들을 만나면 그들이 자신의 직업과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자면 가슴 한켠이 아파왔습니다. 영수가, 너 요즘은 어때? 뭐 하고 지내?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영숙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주부가 뻔하지 뭐. 특별할 게 있겠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 철용 씨는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더 통제적이 되어갔습니다. 여보, 민호 교복이 작아졌어? 새로 사야 할 것 같아? 얼마나 하는데 그래? 15만 원 정도 하지? 그렇게 비싸? 중고로 알아봐. 아니면 작년 거 좀 더 입으면 안 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미 작년부터 옷이 작아져서 진작에 바꿨어야 했는데 미루고 미룬 거야. 그러면 이번 달 생활비에서 아껴서 써. 나 혼자 벌어서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러던 어느 날 영숙 씨는 아들과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아들이 시험을 잘 봐서 축하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계산을 하고 나오는 중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당신 지금 어디야? 철용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민호랑 밖에 있어. 시험 잘 봐서 저녁 사줬어. 카드 사용 문자가 왔는데 3만 5천 원? 뭘 그렇게 비싼 걸 먹었어? 그냥 짜장면 2개에 탕수육 하나 시켜 먹었어. 그런 거 집에서 해줘도 되잖아. 왜 꼭 밖에 나가서 돈을 써? 내가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너는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서 내 돈만 펑펑 쓰고. 전화가 끊겼고 영숙 씨는 창피함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 민호가 눈치를 채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화났어요? 아니, 그냥 걱정하시는 거야? 영숙 씨는 마치 큰 잘못이라도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항상 무엇을 먹었는지, 왜 그렇게 비싼 것을 시켰는지, 할인은 없었는지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했죠. 평생 자신을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가족을 위해, 집을 위해, 아이를 위해서만 썼죠. 그런데도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들어왔을 때 남편은 이상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카페에 갔었어. 응, 잠깐 들렀어. 왜? 4,500원짜리 커피를 마셨네. 그냥 잠깐 쉬고 싶어서. 요즘 살만한가 봐. 집에서 커피 마시면 되는 거지 밖에서 사 먹을 필요가 뭐 있어? 내가 그렇게 사치를 하니까 살림이 안 되는 거야. 영숙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치라고? 커피 한 잔이 어떻게 사치야? 나도 가끔은 밖에서 쉬고 싶을 때가 있어. 너는 일도 안 하는데 뭐가 피곤해서 쉬어. 나 같은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도 커피숍 안 가. 너도 밖에 나가서 일해봐.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거야. 나도 이래. 집안일은 일도 아니야? 너는 내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지?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나서 점심을 먹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2만 5천 원짜리 정도 음식값이 나왔는데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면서 마치 영숙 씨를 사치하는 여자로 몰아갔죠. 정말 한심하다. 내가 벌어오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고마워할 줄도 모르네. 세월이 흘러 민호는 대학생이 되었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집에는 남편과 영숙 씨 둘만 남게 되었죠. 점점 더 정적만 감도는 집안에서 영숙은 자신의 존재감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철용 씨는 퇴근 후 TV만 보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남편에게 힘들다는 말을 할 때는 어김없이 화를 냈죠. 집안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 그냥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면 되는 거 아냐?
요즘은 빨래도 세탁기가 해주고 청소도 청소기가 알아서 해주는데 내가 너였으면 남편한테 매일 절하면서 지냈을 거야. 당신은 집안일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 하루 종일 집안일에도 끝이 없어. 그리고 당신은 퇴근하면 쉬지만 나는 24시간 일해. 웃기지 마. 내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밖에 나가서 돈 벌어봐. 그때 가서 누가 더 힘든지 알게 될 거야. 이뿐만이 아니었죠. 어느 날은 평소처럼 남편의 저녁을 차려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식탁에 앉아 밥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오늘 반찬이 이게 뭐야? 맛이 없네. 영숙 씨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차려준 밥상인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항상 불평만 했습니다. 맛이 없다고.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아니, 뭔가 싱겁고. 국이라도 좀 다시 끓여봐. 간도 제대로 못 맞추나? 남편은 TV를 보며 밥을 먹었고 영숙 씨는 묵묵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항상 그녀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고 칭찬은 없고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영숙 씨의 불만과 좌절감은 이제 거의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릴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그날 밤 영숙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지난 30년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의 꿈과 야망을 포기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 하지만 그 대가로 받은 것은 무시와 통제 그리고 끝없는 불평뿐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 인생이 끝나버릴 거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영숙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룡이 식탁에 앉자 영숙은 그의 앞에 밥과 반찬을 차려놓고 자신도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중요한 얘기야. 차룡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의 아침 식사 시간에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 나도 이제 일을 할 거야. 뭐? 당신은 항상 내가 집에서 놀면서 돈만 쓴다고 했지? 그래, 당신 말대로 내가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볼게.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직접 경험해 볼게.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당신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 예전에 내가 출판사에서 일했잖아. 그 경험을 살려서 일자리를 구할 거야. 맨날 집에만 있으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졌나 본데. 30년 전 일이 지금 어디서 써먹혀?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나 대학 선배가 일자리 추천해준다 했어. 해보면 알겠지? 그리고 내가 일을 시작하면 집안일은 우리가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걸로 하자. 뭐, 말도 안 돼.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지. 아이고, 그런 시대는 지났네요. 이제 그런 말 통하지 않아. 당신은 항상 내가 집에서 논다고 했지? 그럼 집안일이 얼마나 쉬운지 당신이 직접 해봐. 나도 돈 벌어올 테니까.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아내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거야? 갑자기? 당신 눈에는 갑자기 인 것 같지? 나는 30년 동안 참아온 거야.
당신 말대로 집안일이 그렇게 쉬우면 나도 나가서 일할 테니까 집안일은 번갈아 가면서 하자고. 그렇게 되면 우리 수입도 늘어나서 좋지 않아? 그날부터 영숙 씨는 적극적으로 일자리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대학 선배의 추천으로 지역 출판사에서 파트타임 교정 일을 구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나 다음 주부터 일 나갈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저녁 식사 시간에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마음대로 해봐. 당신 같은 사람을 써주는 회사 뻔하지. 지역 출판사야. 교정 일을 하게 됐어. 다음 주부터 시작해. 그래서 얼마나 받는데? 처음이니까 많진 않아. 하지만 경험을 쌓으면 급여도 올라갈 거야. 참나,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다고? 마음껏 해보세요.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남편은 비웃었지만 영숙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한 달 뒤부터는 당신이 집안일을 맡아. 이번 달까지는 내가 할 테니까 앞으로는 한 달씩 번갈아 가면서 하자. 뭐, 아직도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밖에서 일하면 누가 집안일을 하겠어? 당신도 항상 그렇게 말했잖아. 내가 밖에서 일하는데 집안일까지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남편은 억지로 수긍했습니다. 어차피 아내가 벌어올 돈은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했고 금방 지쳐서 그만둘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영숙 씨의 첫 출근 날 그녀는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랜만에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출판사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고 점차 더 많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약속대로 집안일은 남편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당신이 집안일을 하는 거 잊지 않았지?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며 영숙 씨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하면 되잖아. 뭐 어려운 거라고 생색은.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고기로 저녁 반찬 만들어 놔. 그리고 세탁기 돌려놓는 것도 잊지 마. 그래, 다 알아들었어. 내가 못할 줄 알고. 영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해서 집에 돌아온 영숙을 맞이한 것은 엉망진창이 된 부엌이었습니다. 설거지는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었고 고기는 타버렸으며 세탁기는 돌리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게 뭐야? 아, 미안. 좀 어려웠어. 내일은 잘할게. 남편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집안일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음식 만들고 세탁기 돌리고 청소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영숙 씨는 철용이 항상 자신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아내의 말에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철용은 집안일의 기본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매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먼지가 쌓여 있어? 청소 안 했어? 했어. 근데 구석구석까지는 못했나 봐. 여기 봐봐, 이 셔츠 주름이 그대로야. 다림질 제대로 안 한 거야? 아, 그게 다림질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남편은 점점 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좌절감을 이제는 남편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통쾌했습니다. 한편 영숙 씨의 회사 생활은 날로 향상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꼼꼼함과 책임감은 상사에게 인정받았고 금세 정규직 제안을 받았습니다. 급여도 생각보다 빨리 올랐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 나 정규직으로 전환됐어. 뭐, 당신이? 그리고 급여도 올랐어. 생각보다 많이. 남편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렇게 빨리 적응하고 인정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받는데? 월 280만 원. 그게 가능해? 남편의 월급은 3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금방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집안일 실력은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짜증을 내고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못하겠어. 집안일은 그냥 당신이 해. 왜? 이번 달은 당신 차례했잖아. 나는 일이 바빠서 집안일까지 할 시간이 없어. 영숙 씨는 비웃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나도 일하면서 집안일 하잖아. 그리고 당신은 집안일하는 건 집에서 논다고 생각했지 않았어? 이제 알겠지?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내를 무시하고 있었는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의 성공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편집 실력은 업계에서 인정받았고 6개월 만에 다른 큰 출판사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급여는 무려 400만 원. 남편보다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여보, 나 이직해. 그럼 그렇지 잘렸어? 어디로 가는데? 아니야,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더 큰 출판사로 가는 거야. 급여도 많이 올라. 얼마 정도 받는데? 400만 원. 성과급까지 하면 더 받을 수 있고. 내가 젊은 애들에 비해 뒤처지진 않나 봐? 다행이지 뭐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정 내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숙 씨는 더 이상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수입으로 가족의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민호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집 인테리어도 새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통쾌했던 것은 이제 그녀가 돈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번에 내가 번 보너스로 우리 둘이 여행 한번 갈까? 그래, 좋지. 그리고 오늘은 밖에서 식사하자. 내가 살게. 남편은 이제 아내의 제안에 순순히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독단적으로 행동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이제 당신보다 잘 버는데. 이제는 당신이 살림 도맡아서 하는 게 어때? 돈은 내가 벌어올게. 보자 하니까. 당신 미쳤어? 지금 나보다 잘 번다고 무시하는 거야? 왜? 당신이 집안 살림은 놀고 먹는 거라며? 나는 단지 당신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뿐이야. 심지어 지금은 우리 아들도 다 커서 육아는 안 해도 되잖아? 그때는 젊었잖아. 나도 젊었으면 이런 거 쉽게 했어. 아이고, 됐네요. 그때 나만 젊었어? 당신도 젊었잖아. 맨날 집 오면 일이 힘들다. 집안 일밖에 안 하는 당신이 부럽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무튼 당신 얼마 뒤면 은퇴할 때 됐으니까 앞으로는 당신이 내조해. 돈은 내가 벌게. 요즘 돈 번다고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네. 야, 남자가 내조는 무슨 내조야? 동네 쪽팔리게. 여보, 그만 자존심 부리고 이제는 그만 인정해. 나는 당신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 여태까지 항상 감사하게 생각했어. 우리 가족 먹여 살리느라 고군분투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런데 당신은 나의 노고는 전혀 인정해주지 않더라.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놀고 먹는다고 했는데. 지금 당신 꼴을 봐봐. 청소기 한번 돌리고 나면 지쳐서 소파에 쓰러져 있잖아. 그 순간 남편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막상 집안일을 해보니 하루만 청소를 안 해도 먼지가 돌아다니고 빨래가 쌓이는 것을 해보기 전까지는 몰랐었죠. 이제 알겠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는 거야. 서로 보듬어주면서 존중해줘야지. 그렇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헛기침만 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영숙의 경제적 독립은 그녀에게 큰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되찾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남편은 정년을 맞이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가장으로서의 경제적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었습니다. 축하해, 여보. 오랫동안 수고 많았어. 당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 영숙 씨는 남편의 퇴직을 축하하며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출판사의 정규직이 되어 안정적인 수입을 벌고 있었고 가정 경제의 주된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고마워. 남편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반항이라고 생각했던 아내의 직장 생활이 그녀의 진정한 능력과 열정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철용은 테라스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숙 씨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옆에 섰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냥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었어.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영수가. 뭐가? 그동안 널 무시하고 내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 내가 집안일만 하는 동안 난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도 알지 못했고. 영숙 씨는 잠시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늦었지만 이제 내가 집안일을 맡을게. 너는 일에 집중해. 남편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독단적이고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고 그것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남편은 집안일을 맡아 했습니다. 아직도 서툴렀던 남편이지만 점차 요리와 청소, 빨래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퇴근할 때마다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깨끗한 집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특별히 준비했어.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이야. 와, 정말 맛있어 보인다. 솜씨가 늘었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는 다른 방식으로 가정에 기여하고 있었고 그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아들 내외가 온대. 내가 특별한 것 좀 준비해 볼게. 그래, 좋아. 내가 도울 일 있으면 말해. 그들은 이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변화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갑자기 왜 그래? 나는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무시하고 인정을 안 해줬는데. 항상 당신은 나를 높여주고 존중해줬어. 결혼할 때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한 건 진심이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못해준 것 같네.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게 될지 모르지만 결혼 전에 했던 약속 이제서라도 지켜볼게. 나 같은 놈이랑 같이 살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 말을 들은 영숙 씨는 눈가에 눈물이 고였죠. 그동안 자신이 했던 노력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남은 노년은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